자, 그래서 이렇게 판매도 했고 판매를 해 보려고 우리 인제 꾸미기도 했고 했잖아요. 일본 소비자는 어떤 조건에서 구매를 결정할까요? 자,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우리는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이게 판매에만 몰입이 되다 보면은 항상 강구하는 게 있어요.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위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땠을 때 이거를 구매를 할까?'라는 생각으로 쪼끔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판매할 때 리뷰 수 많이 보죠. 리뷰가 낮은 거는 당연히 우리가 또 쪼끔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별점이죠. 그리고 자극의 유무들, 그리고 배송일과, 그리고 반품 가능 여부도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것 중 하나예요. 특히나 일본 고객에게는 우리는 해외 판매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배송일 꼭 확인하죠. 누구나 만족도,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딱 받자마자 별점 남기시는 분들은 "빠른 도착했어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배송이 우선 첫 번째로 고객에게 만족도를 좌우하는 큰 폭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제품에 만족했을 때 '나는 이 제품을 원래 알고 있고 다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리피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기도 하죠. 네, 이러한 리뷰 수들이 있고 첫 구매의 기준은 신뢰성과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다가 이러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넣으면 좋고요. 그래서 큐텐 재팬에서는 헤더와 푸터라는 템플릿을 제작을 해서 고객들에게 인사말과 배송과 반품 환불, 통관 관련한 안내 사항을 넣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것만큼 되게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큐텐 재팬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후기나 상세 설명, 성분 정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 사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에 확신을 주는 안심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은품이나 리뷰 이벤트, 그리고 별도의 외부 소셜에 있는 이러한 친구 추가 혜택 등도 구매에 많은 작용을 하고요. 단 우리가 사은품을 보낼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사은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끔가다 한국에 간식도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화장품, 작은 샘플류도 많이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게 신고되지 않은 제품일 경우에는 여러분 밀수가 됩니다. 밀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송사에 등록을 하든 또는 상세 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든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헤더 푸터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고요? 헤더는 통상적으로는 스토어의 안내 사항들을 많이 만들고요. 푸터 같은 경우에는 배송 관련한 안내 사항, 반품 관련한 안내 사항, 그리고 우리는 배송이 며칠부터 며칠, 뭐 최소 5 일에서 뭐 7일 사이에 도착한다, 10일 사이에 도착한다, 이러한 안내 사항, 그리고 관세가 발생되는 이런 과세 넘어가는 16,666엔, 일본에는 16,666엔이 넘어가게 되면은 관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고객한테 고시를 할 때는 어느 나라든 원래는 관세는 본인이 받는 사람들이 내는 게 맞지만 우리는 특이한 이제 인코텀즈 기준을 DDP라는 모든 고객이 받기 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한다라는 인코텀즈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생을 하지만 고객한테는 네가 장바구니에 당신이 16,666엔 이상을 구매를 할 경우에는 뭐 임의적으로 분할해서 가지만 당신에게는 이러한 배송 번호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 사항도 넣어도 좋겠죠. 뭐든 극세사 안경 닦기가 됐든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뭐 휴지 조각이 됐든 뭐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들은 관계없나요? 아니요. 관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되지 않은 상품이 넘어갈 때는 이거는 밀수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하거나 사은품이 나갔을 때는 배송사 또는 상세 페이지에다가 또는 우리가 옵션 사항에다가 넣어 두셔도 돼요. 사은품의 선택 사항을 그렇게 옵션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물건이 넘어갈 때 이 통관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검열을 하게 되는데요. 상세 페이지의 링크가 우리가 통관될 때 같이 기입이 돼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 보니까 이 상품은 이거랑 상품과 하나의 세트네."라고 인제 인식을 하고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이 진행이 됩니다. 16,666 엔이 넘는 제품은 얼마 정도 하면 되냐면은요. 이게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상품마다가도 쪼끔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한 10% 이상씩은 저희가 관세를 넣기도 하고요.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러한 이제 정책을 펼치지 않고 브랜딩에 쪼끔 더 집중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셀러샵 관리 프로모션의 운영의 이유 왜일까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죠. 어떻게든 알려야 되니깐요. 우리가 브랜드사인 경우에는 브랜드 자체를 브랜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셀러샵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셀러샵에 "우리는 브랜드가 없어요."가 아니에요. 셀러샵 자체 내 스토어 명이 브랜드입니다. 하나의 유통사로의 브랜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셀러샵도 더욱 전문적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출은 화려하지만 순이익은 진실을 말한다."라는 이제 명칭으로 나왔는데요. 판매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돈 벌라고 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왜 사람들은 매출에만 집중할까요? 아마 지금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큐텐 재팬에서 매출 얼마 났다. 뭐 순이익 얼마를 찍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큐텐 재팬을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매출은 이거의 외형이고요. 순이익은 실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순이익이 없다면 팔아도 팔아도 자금은 당연히 마르기 마련이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히트 상품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하나의 품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매출에 집중을 할까요? 보이니깐. 그죠? 보이니깐 성과처럼 보이니깐. 단기 성과를 보여줘야 하니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꼭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진,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자 이거를 항상 되게 간과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상품을 구매한 가격만 나의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양한 변수들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변수들을 보여 드렸다고 해서 '나는 못하겠어.'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꼭 알아두셔야 될 이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비용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이구 마이크를 쳤어요. 사업의 비용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거 상품 원가, 당연히 원가예요, 물건을 사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진을 결정하는 것 중 큰 이유가 판매 수수료겠죠. 그다음에 앞전에 얘기했던 프로모션 비용들 이런 거 나가는 것도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배송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포장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구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첫 번째쯤 얘기했던 배송비에 관련한 이슈는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으로 막 그려져야 돼요. 아, 이 제품이면은 자, 요거 물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이 물이 부피 무게는 되게 작을 거예요. 근데 실제 무게는 되게 무겁겠죠. 그러면은 얘는 무게로 배송이 될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얘가 예를 들어 한 뭐 100 그램밖에 안 나왔다. 근데 실제 무게로 재봤더니 거예요. 그러면은 500 그램으로 우리는 배송비 요율을 받을 거예요. 실무게와 부피 무게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조그마니까 가벼울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그 제품의 배송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순이익의 마진에 이렇게 영향을 준 이런 요소들에서 예 영행이라 그랬어요. 어머 오늘 오타가 좀 많네요. 새겨 보세요 여러분.
예.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서 우리가 쪼끔 더 해방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케팅비,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비용인데요. 이 마케팅 비용은 큐텐에서도 있지만 외부에서 애즈라든지 그런 이제 야후, 카카쿠라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내가 SNS에 쓰는 이러한 마케팅 비용들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운영 비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물론 나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 비용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난방비, 냉방비, 그리고 알바 비용, 다양한 비용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국가는 일본이에요. 당연히 환차손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금 엔화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내에서 뭔가 구매 대행 아까 이제 해외 직구 대행업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직구 대행업 하시는 분들은 달러랑 그 위엔이 많이 올라 갖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서 신속하게 우리 큐텐 재팬으로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변수가 있어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큐텐 재팬에 판매를 할 때도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큐텐 재팬의 수수료를 우리가 우선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따져보면은 한 요렇게 6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품 서비스 수수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맥시멈으로 보는 게 10% 예요. 그 외에 6% 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처음 진입하는 카테고리 수수료가 10% 부터 시작하신다면은 어떠한 카테고리를 들어가셔도 되게 안심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카테고리 수수료는 한국 사람이 판매하는 이런 기준으로 거의 다 10% 이고요. 수수료율이 책정이 되지만 일부 카테고리 수수료율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입점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QSM에서 수수료라는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수수료율이 쫙 나올 겁니다. 그중에 카테고리 수수료율을 찾아서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배송비에 관련한 수수료예요. 상품 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하고요. 한 기준의 배송비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광고 수수료가 있는데요. 우리 큐텐 재팬이 얼마나 외부에서 열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외부 광고에서 정말 많은 유입이 되기도 하고요. 어필리에이트, 제휴 마케팅. 편한 예시를 들자면은 우리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파트너스가 있듯이 큐텐에서도 이런 어필리에이트 시스템으로 링크를 가지고 누군가가 유입이 되고 구매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판매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뛰었으니 수수료를 주세요."라는 1%인데요. 정말 훌륭한 퍼센트인 것 같아요. 1% 수수료율을 주고 다양한 매체로 우리 제품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훌륭한 영업이의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1%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구매에 성공이 되었을 때 그때 고객 구매가 이루어졌을 시 해당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원산지가 일본 현지가 아니고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배송이 되는 이런 해외 상품 판매 수수료가 있는데요. 2%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는 한국 판매자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2%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예약 배송 상품 수수료가 있는데요. 예약 배송 같은 경우가 우리 굿즈에도 또 쫑긋쫑긋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죠. 자, 이러하게 뭐 이런 굿즈 같은 상품들 또는 뭐 앨범이라든지 뭐 포토카드라든지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할 때 이런 예약 배송 상품 수수료 2%가 발생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요런 거 따로 예약 배송도 안 해 놨다. 그리고 외부 광고도 안 해 놨다. 외부 광고에도 걸린 게 아니다. 그러면은 빠질 수가 있는 수수료율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메가 할인 시스템 이용료인데 자 메가 할인 우리가 참여했었을 때 참여 상품의 1%씩 부과하는 이러한 시스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입점하는 제품은 일본어 패키지가 기본한가요? 한국어 라벨은 판매가 불가능한가요? 입점하는 제품은 고객 타겟 자체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어로 해 두시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할 텐데요. 만약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라면은 한국어 상세 페이지를 올리신 다음에 텍스트로라도 정확하게 다시 그 고객에게 어필을 해 주시는 이러한 문구를 작성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어설프게 할 거면은 그냥 한국어로 올리고 정확한 일본어 텍스트로 올리라고 얘기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운영 비용의 구성을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포장 및 배송 관련 비용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일단은 제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포장, 배송 이러한 것들도 필수적인 요건인데요. 첫 번째 포장비로는 우리가 택배 박스, 뽁뽁이, 그리고 스티커, 우리 샵 스티커 같은 것도 보내죠. 그리고 테이프, 제품, 비닐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 발송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송 대행을 맡기기도 하죠. 그랬을 때 배송 대행 수수료, 직접 발송이 아닌 물류 대행 업체 수수료, 3PL을 이용한다든지 배대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분들은 수수료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현지 배송비가 또 발생이 되죠. 우리가 뭐 물류사로 갖다 주고 물류사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본 고객에게 도달하는 마지막 배송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만약에 국내에서 택배로 우리가 물류사까지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도 고려해야 될 운영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응대 및 번역 비용들이 발생이 될 때가 있어요. CS 대응 인건비가 있고요. 직접 응대 시에는 시간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돼서 외주 시에는 투자가 되고 외주 시에는 비용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근데 초반에는 이러한 거에 대해 그냥 몸으로 때우셔야죠, 시간과. 하면서 숙련이 되셔야지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에게 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고객이 주는 피드백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 개선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알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CS는 직접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번역 같은 경우에도 요즘 AI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내가 내 제품 브랜드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은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서 번역 비용을 지불을 하셔서 상품 페이지라든지 상품명, 광고 문구 작성을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드는 비용, 반품 및 클레임 처리 비용들이에요. 우리가 반품을 하게 되면은 왕복 배송비, 현지에서 발생되는 배송비도 우리가 운영 비용의 하나의 리스크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재포장 비용이라든지 또는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 비용도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파손이나 분실 또는 오배송이 되었을 때 이 비용 또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리스크인데요. 그러고 나서 고객이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 너무 속상해요. 나 이거 진짜 며칠까지 꼭 받고 싶었는데 나 다음에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보상금이라든지 쿠폰을 제공을 해 줘요. 또는 우리가 일부 파손이 되었는데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을 때는 큐텐재팬에서는 부분 환불이라는 시스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맞아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는 오늘 다 좋은 말만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다 고려를 하고 나서도 큐텐 재팬을 판매해야 될 이유들도 같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비용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거죠? 사업을 운영할 때는 당연히 리스크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쵸? 근데 이러한 부분은 초반에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온라인 판매라는 것만 알고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비용까지도 감안을 해 가면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하셨을 때도 그 브랜드 상품 가격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또한 고장 사업 운영 비용들이 발생이 되죠. 인건비들. 그쵸? 우리가 상품 등록을 처음에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상품 등록을 하는 인력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상품 페이지에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광고 관리 또는 정상 관리, 상품 등록 할 수 있는 인건비의 비용도 발생이 되고요. 또는 툴이나 플랫폼 구독 비용이 발생이 돼요. 툴이나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품을 서치하는 거, 키워드를 찾는 툴, 또는 AI를 활용한다면은 AI의 활용 툴 이런 거에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또한 1 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또 이런 회계 세무 관리비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만약에 인력을 고용을 했다. 프리랜서로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 3.3%가 발생이 될 거고요. 부가세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것 또한 비용이 발생되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예비비나 기타 비용도 발생이 돼요. 환율 리스크.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실수익이 조금 감소가 되고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은 또 올라가야 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간 이게 그 시장의 저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샘플 테스트 비용들 또는 우리가 반응을 보기 위한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시딩을 하는 이러한 비용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사은품이나 포장지들, 우리 되게 예쁘게 포장해 갖고 보내고 보내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운영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아하. 되게 또 재밌는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마무리까지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얼마를 잡아야 되냐?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마케팅 비용은 사실 정해진 거는 없어요. 하지만 브랜드사라면은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상품 비용에서 저는 사용을 해야지 어느 정도 한 2년 안에는 반응이 쪼끔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 비용, 우리가 다양한 제품을 유통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5에서 10%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마케팅 비용에 활용을 하셔야지 '효율적인 어느 정도 광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아까 얘기 드렸죠? 광고 시작할 거면은 2주 이상으로 일단 플랜의 기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짧게 단타로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가 2주 이상은 하셔야지 결과치가 나오고, 우리가 큐텐 재팬 내에서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시스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를 돌려보고 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안에서 보시고 더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다시 요점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신규 브랜드사나 신제품의 예상 마케팅의 비율은 저는 좀 많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마진을 남긴다라기보다는 마진은 그렇다고 상품에서 깎는 게 아니라 상품의 브랜딩,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데에 비용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목표가 있는 마케팅 투자 비율, 정확하게 상품의 인지도는 있지만 눈에 조금 더 띄게 카테고리 상단으로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5에서 10% 정도는 이렇게 마케팅에 투자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부벼볼 수 있다. 상단에서 부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제가 이제 막 입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초보 셀러분들을 위한 단계로 준비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아직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1년 차, 2년 차 하시는 분들, 브랜드사를 위한 이러한 내용들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도 처음 진행을 해 보는 거라 상당히 많이 떨렸는데요. 어땠나요? 오늘 강의가 교육이 이 라이브가 만족하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어렵죠.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꼭 어떻게 보면은 이 해결책, 사업은 저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계속 정답을 찾는데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딘가에 문을 두드리기보다 혼자 스스로 조금 더 찾아보고 확장하고 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큐텐에는 큐텐 대학도 있죠. QSM 헬프도 있죠. 큐텐에 문의하기도 있죠. 큐텐에 채팅하기 기능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만 활용해도 이미 대표님들은 다 큐텐 재팬에서 상품도 등록하고 마케팅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